불교 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스님. 코로나19 충남 현 상황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한 240명 정도 발생이 됐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8월 들어서 한 50명 정도 이상이 나왔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4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연관된 사람이 한 17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광화문 GPS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천안에 있는 그 동산제일교회에서 천안 시민이 6명, 경북 김천의 사람이 2명이 한 8명이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도 또 추가를 해서 한 2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상황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정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사님, 코로나19 장기화를 또 대비하셔야 될 텐데요. 네네. 충남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충청남도는 단기적, 장기적 과제로 나눠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요. 일단 충청남도 코로나19 대응 대책단을 만들어서 생활방역대책본부는 문화체육부지사님이 맡으시고요. 경제산업대책본부는 행정부지사가 맡아서 이런 대책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책단에서 나오는 그 정책적을 우리 충남도정에 실현하는데 단기적, 그 장기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마스크라든가 소독약이라든지 보호 장비 같은 경우로 충분히 우리가 비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유행에 대비해서 우리가 병상체계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충청남도는 단계적 병상체계를 수립해 있고요. 더구나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세종, 충청남도, 대전이 함께인 공동 병상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확대를 통해서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 소비 운동을 벌이는 등 이런 단기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장기적 과제로는 코로나19 전과 후가 굉장히 변화된 사회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비대면 사회가 오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사회에 걸맞는 산업정책을 우리가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강화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방역의 산업 발전을 좀 도모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그런 장기적 과제면서 규제자의 특구를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의 특구를 마련해서 실현하고 있고요. 또 강소연구 특구도 해서 충남이 미래 발전 방향을 삼고 있고, 특히나 이런 그린 뉴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해서 앞으로 한 충청남도가 향후 한 5년 정도에 한 4조 원 정도, 4조 한 7,800억 정도를 투입해서 4조 1,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충남판 뉴딜 정책이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정책. 그래서 해양 신산업을 통해서 우리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하고 충남 일자리 창출함과 동시에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 신산업, 예를 들어서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해양 치유 산업, 해양 레저 관광, 해양 생태 보건 문제.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리만 해양 정원을 만들어서 해양 생태 관광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간척을 했지만 역간척을 통해서 해양 생태 보건을 통하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 생태 보건이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도 충남의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 전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어려운 시기지만 예. 또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발전을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벌써 취임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예. 민선 7기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충청남도가 제가 이제 민설책이 도지사 취임한 지 2년이 좀 지났는데요. 2년하고도 지금 이제 7월, 8월이니까 2년 2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저는 이 도정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좀 자부를 합니다. 네. 충남 도정이 몇 가지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충청남도 도정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요. 첫째는 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 또 충청남도만 해도 이미 어르신들 인구가 39만 명으로 해서 18%가 넘었거든요. 네. 18.5%인데 이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도 도정의 목표입니다. 또 국가의 존망과도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도 도정의 목표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충청남도야말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이 또한 충남 도정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 이걸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어르신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복지를 통해서 충남도민이 삶의 개선되는 걸 통해서 이런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든다는 것이 도정의 목표입니다. 네. 이런 도정의 목표를 정해놓고서 일단 몇 가지 그 성과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더불어 기업하기 전 충남을 해서고 충청남도에 기업이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해 온다 그러면 투자 설비 금액의 10% 정도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충청남도 도민을 고용하면 투자 설비 금액의 7%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특히 이제 가족이 함께 내려오면 기업 이주 직원 지원비도 네. 지원합니다. 가구당 한 1,000만 원씩도 지원하는데 덕분에 작년에 충청남도가 한 749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한 3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받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기도, 서울, 경기도, 다음에 충청남도가 외국인 투자를 많이 해서 작년에 한 달러 도착분을 하면 17억 한 3,200만 달러 정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제 충청남도야말로 예컨대 한 13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시내버스를 타든지 농어버스를 타면 이 무료입니다. 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시행하고 있는 거죠. 또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농민 어민 수당을 만들어서요. 우리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올해 그거를 도입해서 실행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농어민 수당을 만들어서 이미 농민한테 1년에 한 80만 원 지급하는데 어민하고 임업인한테 그 일부에 45만 원 이미 지급한 것도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의 하나의 일환이다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충청남도는 전도민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물론 충청남도가 부담하죠. 그래서 220만 충남 도민 모두가 전도민 안전보험에 가입되는 것도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이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또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이 또 도정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도정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대표적인 걸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는 충청남도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타면 무료입니다. 네. 이것도 전국에서 우리만 하는 거거든요. 네. 충청남도. 왜 그러냐? 서울엔 전철이 다니는데 청주나 우리 이런 홍성 같은 전철이 안 다니잖아요. 네. 서울은 전철 다닐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전철이 무료인데 우린 전철이 안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네. 불평등한 대우를 받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해 전철을 놔두든지 전철을 놓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상하는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의하는데 관철되지 않은 지가 도지사 되면서 우리 충남도에서 관철시키는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타면 전에 무료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전 경로당과 노인당 활성화 프로그램비를 지원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르신 행복 충남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이고요. 또 특이한 게 현재 준비 중이고 10월달 개원할 건데 대한민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만듭니다. 네. 어르신 놀이터, 어린아이들이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투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 놀이터를 통해서 마음도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시라는 면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어르신 놀이터를 10월 달에 우리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보고 충청을 전역에 이렇게 확산시킬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어르신은 우리 미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거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 키우는 충남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맨 처음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에 행복 키움 수당이라서 아기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가 출생하면 지금 24개월까지 내년부터는 36개월까지 증액 기간이 확대될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자랑스러운 시책 중에 하나고, 또 충청남도는 산하기관에서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자는 이 취지이죠.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이것도 전국에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충청남도는 임산부가 적금을 들면 가상금리가 적용됩니다. 한 1.5% 정도 가상금리가 드는데 반을 충청남도가 부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충청남도는 공직자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인사고과 가점까지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인해서 승진한 공직자가 올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친절히 이와 같이 충청남도가 아이 키우는 충남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을 보면은 일체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책값도 일체 내지 않습니다. 100%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교육을 충청남도만 작년에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을 보면은 급식비도 내지 않습니다. 그것도 100%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100% 친환경 무상급식도 우리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자랑스러운 아주 시책 중에 하나죠. 거기다 더 한 게 아까 우리 그 해천 스님께서 이 중매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 비율이 충청남 대한민국은 97.8%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이자가 없는 거죠, 거의. 네. 그럼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아야 저출산이 극복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왜 못하느냐? 가장 큰 건 직업이고 두 번째는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주택 문제는 고용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주택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데요. 가장 입지 여건이 좋고 교통 입지도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에 25평형을 단돈 얼마나에 들어갈 수 있냐? 5천만 원만 보증금 내면 됩니다. 이건 거의 서울로 보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네. 25평형을. 네. 거기다 월세는 하루 막노동만 해도 할 수 있는 15만 원 정도. 근데 15만 원인데요. 이 15만 원도 아이를 하나 출산하면 반을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2명을 출산하면 전액을 충청남도가 부담합니다. 네. 그래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우리가 600호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임대주택, 특히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한 해 신규원을 마련할 정도의 좋은 모델이 되고 이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이런 게 모두가 아이 키우는 충남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죠.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 충청남도에서 다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붙인다면요. 우리 충청남도가 제가 이제 성과 중에 하나가 충청남도만 혁신도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갖고 혁신 지정의 근거가 마련한 것도 충청남도의 굉장한 성과이고요. 또 화력발전소 설립 연한이 30년 넘게 된 화력발전소, 보령 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이거를 조기 폐쇄를 했다는 것도 충청남도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커다란 성과는 이런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정의 정책을 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성과였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 때문에 충청남도가 자랑스럽게도요. 정부 종합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남 도민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선 7기 또 하반기 주요 목표가 또 있으실 텐데요. 또 현안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가장 커다란 목표 중에 하나, 현안 목표 중에는 한 가지는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된 유일하게 지방에서 도입니다. 시로선 대전시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아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고요.
국토부를 거쳐서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혁신도에 진영을 받는 게 우리 2020년도 후반기에 가장 최고의 현안 과제 중이다 하나다 말씀드리고요. 또 서해선이 있는데요. 서해선이 뭐냐면 충청남도 홍성에서 화성, 송성까지 가는 건데 그게 연결로 서울로 가는 건데 이거를 서해선이 직결로 가는 것도 충청남도의 가장 현안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직결로 가고 환송하지 않고 직결로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현안 문제이고요. 또 평택에서 오송까지 KTX의 지하로 복북선화를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천안아산역 정착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현안 문제이고 과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또 안타깝게도 충북에만 해도 KBS 방송이 청주도 있고 충주도 있지만 충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KBS 방송국 설립도 우리가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 문제를 20년도 후반기에 주요 도전 과제로 삼고 이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충남도가 새로 시도를 하고 이제 계시다고 말씀했는데요. 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해 주시죠. 예, 이제 그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직업과 주택 문제예요. 거기다 이제 직업이 질 낮은 직업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저임금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나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학교 출산이 0.9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0.72명에 불과합니다. 이 주택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과제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11평, 13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신혼부부가 생활할 수 있고 어르신 부부가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를 낳고 키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은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IQ 기준 최저의 조건을 만들자는 게 더 행복한 주택 3대 목표예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600호를부터 시작하는데 더 넓다는 것은 25평형입니다. 25평형, 뭐 18평형, 16평형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25평형 정도는 애를 2명, 3명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더 넓게 해야죠. 월 임대료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 원 정도. 그래서 더 저렴하잖아요. 여기서 더 저렴했는데 이것도 아이를 1명 출산하면 반을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2명을 출산하면 전액을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저렴하죠. 거기다 더 IQ 기준 최저의 조건.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방 만드는 것도 있고 복층구조로 해서 또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면 가변형으로 해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래서 대한민국 신혼 임대주택에 새로운 신기원을 마련하고 이게 만 1년에 한 10만 채씩 준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주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결혼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도가 1000호를 짓기 시작하는 게 이걸로 돼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1000호를 질 정도이니 중앙지만 한 10만 원 이상 쳐라. 다른 시도 따라해라. 이런 의도인데 충청남도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1000호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다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충남형 행복한 주택에 널리 광고되고 홍보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청년 문제, 주택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지사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요. 제가 이제 KBS 중매 달인을 이제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 이야기가 결혼을 잘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택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충남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요. 이런 직업 문제와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거기 사교육비까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 이제 재미난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릴 적 꿈과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때 한번 희망 메시지 한번 주시죠. 뭐 저는 어릴 때부터는 법조인을 좀 이 꿈을 꿨고요. 법조인을 하고 좀 우리 사회를 좀 개혁하고 변화시키자 해서 법조인을 길을 가면서 정치를 해야 됐다는 게 어릴 때부터 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게 이제 나이가 이제 중학교 가면서 어떤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 시절 아니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무도한 그런 정권에 대해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결국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뭐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탄압받고 경제적 어렵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밖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중학교 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예, 그래서 법조인 그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오늘에 이르는 거죠. 하여튼 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예, 열심히 하라. 그러면 아무리 어려도 헤어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사치스러운 거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네. 일단 취업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청년 실업률이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9.5% 정도 A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 실업률, 실제 실업률은 한 25.6%라는 게 정부 발표거든요. 25.6%라는 것은 4명 중에 1명 아닙니까? 4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는 그분이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실업률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건 아닌데 25세에서 29세 한마디로 사이에 첫 출발하는 25세에서 29세 되는 사람들이 실업률은 OECD 국가에서 7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청년 실업률이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유럽보다 25세, 29세 실업률은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년째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뭐 10억, 20억짜리가 많지 않습니까? 전세만 해도 4억이 넘고 5억이 넘는데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직업을 가진다 해서 언제 돈을 모아서 전세를 갖고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냐 말이에요. 거기다 무주택자 비율이 대한민국 전체로 한 874만 가구, 한 43.8%에 이른다 그랬는데 청년들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무주택자 비율에서 벗어날 것인가에는 예? 좌절감과 실망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그 주택 문제가 있죠. 거기다 취업 문제가 어렵죠. 자기소개서를 막 100번 쓰는 사람 있죠. 50번 쓰는 사람 있죠. 이런 엄청나게 경제구조 변화라든가 이 사회구조를 볼 때 젊은 사람들 희망이 없어서 젊은 사람한테 무조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너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어떻게 보면 면피용 발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다 해서 그럼 여기서 포기하고 살아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이 사치스러운 말이고 정말 그분들을 더 화나게 하는 말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함께 산다면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연대와 공동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는 그런 요구도 좀 강하게 해라.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에 강하게 해라. 우리 사회를 바꿔라. 예?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바꾸고 아까 주택 문제 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청년이 사회를 출발하는데 월급을 몇백만 원 받아본들 전세금이 전세값이 4억 5천이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8억 정도 되면 어떻게 아파트를 마련하겠어요? 이런 거는 바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강력한 주택 정책, 더 많은 공급.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 무주택자 비율이 43.8%지만 주택 보급률은 103%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살고도 남을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소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택을 집중해서 소유하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비율이 51%입니다. 예? 51%예요. 이런 문제는 제도를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연대해서 예? 함께 공동체 정신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어떤 법률과 제도를 바꿔라 이런 주장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요청을 해야만 저희 같은 사람이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청년들이 우리가 조그만 제도이고 조그만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지방자치정부의 한계지만 일단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최대한 실천하겠다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의지이죠.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예. 청년들이 바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사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예. 요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요 지사님 책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데요. 예.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 대한민국 1인당 GNP가 그 3만 달러가 훨씬 넘었습니다. 3만 2천 달러 정도죠. 총 GDP는 세계 한 12위권 정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GDP 하면 1,900조 넘는데,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세계 9위의 경제 그 교역액이 세계 9위 정도 됩니다. 7년째. 수출액은 세계 6위 정도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위기 상황이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위기 상황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좀 통계로서 말씀드리면, 매년 통계청에서 사이 지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 11월 달도 역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무사를 했을 때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있다는 다음에 22.7%밖에 안 됩니다. 64.5%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거는 무려 83.4% 정도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계층 상승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젊은 사람을 떠나서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암울한 상태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구별 소득을 보면요. 지난 그 분기 때 보면 하위 10% 가구 소득이 한 9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상위 10%는 1,367만 원이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하위 10%는 9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월 소비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2인 가족이 96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126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한 32만 원 정도가 차이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무주택자 비율이 43.8%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 이 대한민국의 한 2,074만 명 정도를 분석해 보니까요. 월 200만 원 이하를 월급 받는 사람이 33.2%나 됩니다. 거기다 비정규직 일용직 비율이 36%가 넘어요.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답한 비율이 70.8%나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겹쳐가지고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압도적 1등 아니겠습니까? 18년도만 해도 한 13,6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1인당 GNP가 높고 총 GDP가 높다 하더라도, 세계 9위 교역국, 세계 6위 수출국을 하더라도 내면을 따져보면 상당히 공동체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심한 사회 양극화.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1%가 가진 자산이 한 25.9% 정도 됩니다. 10%가 한 66% 갖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어떤 희망이? 그러니까 많이 좌절하고 시리에 찬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게 결국은 자살로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리고 국민의 70.8%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건데, 이런 문제, 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풀어내기 전에 사회 양극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난 집에 불이 하고 소리 질러야만 함께 나와서 끌 수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가감없이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전체 고령화율이 15%가 넘습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한 829만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65세. 고령화 시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의 존망과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상황과 저출산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 현상의 변화, 위기, 이런 것을 우리 책에 담아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불이 났는데 불이 나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특히 사회 지도층 분들에게 불이하고 소리를 지르는 심정으로 책을 쓴 게 이런 이 책이죠. 대한민국 위기, 미래를 말하자는데,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거기다 뭐 지속 가능한 충청남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만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그런 일단의 고민과 나름대로 아주 정밀한 대안은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한 게 이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는 책이죠. 제가 이제 14년간의 국회의원 활동과 나름대로 도지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을 담은 건데 제가 단순히 그냥 도지사면서 고민해서 담은 게 아니라 14년 의정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가? 대한민국 위기가 있다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기가 존재하는데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게 나라로 보면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폭망이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도 있고 병자호란도 있고 일본 놈들한테 강제 합병도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대한민국 위기를 말하자는 게 이 기본적인 취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감없이 내가 알고 있는 위기를 좀 말해야 된다. 위기를 말하고 위기가 인식하면 서로 많은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잖아요. 네, 네. IMF도 넘겼고 정말 세계 속 이런 기적을 창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적 역량으로 보면 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단도 우리가 충분히 합의해서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위기를 말하자.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자. 그런 차원에서 쓴 게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이죠. 그렇습니다. 이 책을 저부터 시작해서 탐독을 해서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읽고 특히나 정치인들이 읽어서 예, 그랬으면 반성하는 좋겠습니다. 예.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와 수해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지사님의 격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코로나19 위기가 8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죠. 더구나 최근에는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또 전라남도와 경기 강원에 집중호우, 폭우가 쏟아져서 이 비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우리 국민들께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야 우리가 해결할 방안을 찾고 강하게 의지 갖고 실천했지만 당장 닥친 문제가 코로나19 위기와 비 피해에 대한 복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K-방역으로 우리 세계로부터 칭송받는 이 K-방역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충청남도 질병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 문제도 완벽하고 조속한 내에 이 복구와 항구적 복구를 통해서 이런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항구적 복구를 통해서 이 재난을 예방해야겠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튼 충청남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정말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과 함께하고 응원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고 아주 강한 의지로 실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힘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교공예소 힐링대담 오늘은 충청남도 양성조 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